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12월 IPO 종목 특징 분석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12월 달 전체 일정이 공개되지 않아서 1부, 2부 나눠가지고 영상을 제작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11월 30일부터 12월 18일까지 현재까지 공개된 종목들의 날짜 중복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업종들이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11월 달 제가 그 일정 분석하는 영상 때는 스펙주나 리츠주가 없었는데 12월 달에는 리츠주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스펙주들이 청약을 진행합니다. 혹시나 스펙이나 리츠주 관련돼서 잘 모르시면은 제가 이 영상 1분과 3분쯤에 우측 상단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만든 영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스펙주와 리츠주가 어떤 건지 이해를 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페이지인데 여기에 있는 종목들은 퀀타 매트릭스, DB금융 스펙 8호, 엔젠바이오, 인바이오, TLB입니다. IPO 날짜는 11월 30일, 12월 1일 이렇게 두 종목이 날짜가 겹치고요. 엔젠바이오는 12월 1일에서 12월 2일, 인바이오는 12월 2일에서 12월 3일, TLB는 12월 3일에서 12월 4일 날 진행이 됩니다. 환불일이 12월 3일, 12월 4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퀀타 매트릭스하고 엔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을 청약하게 되면 다른 종목은 청약을 할 수 없는 일정이 중복되는 종목들이고요. 퀀타 매트릭스하고 DB금융 스펙 8호를 청약을 하시면 인바이오에는 청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엔젠바이오는 청약을 할 수가 없고요. TLB 같은 경우에는 12월 3일, 12월 4일 날 청약을 하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세 종목을 청약하셔도 TLB는 청약이 가능한데 인바이오를 청약하신 분은 TLB를 청약하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드가 많으면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퀀타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33%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보호 예수 물량은 60%가 보호 예수 물량으로 묶입니다. 국내 유일 미생물 진단 글로벌 진출 기업이고요. 시총이 3,700억으로 다소 무거운 감이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R&D나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고 미래에셋대우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펙주는 그냥 당연히 DB금융 스펙이니까 DB금융 투자에서 할 거고요. 당연히 그 현재 이익 같은 거는 없는 상태고 그냥 총 모집해서 생기는 총 시총이 121억짜리 스펙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뒤에 나오는 스펙주들은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얼마짜리 스펙주인지 주관사가 어딘지만 딱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젠바이오는 NGS 진단 혁신 플랫폼 기업이고요. 현재 최대 주주가 16%, 다소 크지 않은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보호 예수 물량으로 64%가 이제 묶이는, 그래서 어느 정도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많지는 않을 종목으로 판단이 되고요. 시총도 1,710억으로 가벼운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거운 것도 아닌 정도의 시총을 기록합니다. 물론 공모가 밴드 상단 기준의 금액이고요. 단기 순이익은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고 올해는 조금 더 그 적자폭이 커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증권에서 주관을 합니다. 인바이오는 제네릭 작물 보호제라고 해서 우리 특허 만료되는 원재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친환경 농약 같은 것들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총이 굉장히 낮은 585억이고 현재 단기 순이익도 2019년도에 10억, 2020년도 3분기까지 20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바이오 영상까지는 제가 지금 올려드렸는데 거기서 얘기 드렸듯이 작년에 4분기 때 3분기 때까지 단기 순이익이 16억이었는데 감소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조금 그런 패턴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예를 들어 한 14억 정도가 된다고 치면은 PER 자체는 PER 자체는 차이가 좀 난다고 보고요.
그래도 이게 조금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포들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가능성만 염두에 두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주관을 하고요. 자, TLB가 조금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최대 주주가 23%밖에 안 되지만 보호회수 물량이 그 76%가 묶입니다. 그래서 유통 가능한 물량이 24% 미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2020년도 3분기까지 109억 정도가 기록이 됐죠. 그냥 이대로 단순하게 3분의 1을 해가지고 그걸 더하면은 한 146억 정도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PR을 내보면은 한 12에서 13 정도 될까요? 지금 완전 반도체, 혁신적인 매출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반도체 관련 업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테마성도 나쁘지 않은데 준수한 PER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공모가 대비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무엇보다 보호회수 물량이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일 날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 현재 제가 생각하는 기대주 중에 하나입니다. DB금융투자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저 계좌가 없습니다. 만들어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요번 달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있는 리츠주고요. ESR 캔달 스퀘어 리츠라고 해서 뭐 다양한 뭐 어디였더라? 김천? 뭐 이런 쪽에 커다란 부지에 건물들을 세워가지고 그거를 뭐 물류 창고 같은 개념으로 이제 빌려주는 그런 리츠 사업을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고요.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도 있습니다. 다만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상태고 전체 공모가 기준 상단도 없죠. 리츠주는 5천원 공모가는 5천원 고정입니다. 5천원 기준으로 시총을 내면은 5,983억 정도의 시총을 기록할 예정입니다. 크게 리츠주나 스펙주나 크게 변동이 잘 안 생기는 종목이다 보니까 투자보다는 배당을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맞고요. 스펙주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좋은 회사 쪽으로 합병되기를 바라면서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 NHKB, 삼성증권 네 군데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MCIB 5호 스펙, 상상인 이한 스펙주 3호 스펙 이렇게 해서 총 102억짜리 70억 2억짜리 스펙주고요. 자, 프렌티지 바이오파마 이 종목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이게 해외에 있는 약간 제약사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글로벌 항체약품 같은 것들을 항체의약품을 개발해가지고 그 라이센스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공모가 밴드 상단 기준으로 상장을 하게 되면 시총이 1조 9천억이 돼버립니다. 엄청나게 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상한 거는 단기 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뭐 바이오 쪽이니까 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총이 큰 기업이면은 흑자를 어느 정도 보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 생각했는데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고 최대 주주 지분율하고 상장일 날 유통 물량은 그 보호 예수로 묶이는 물량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보통 이 정도 데이터면은 좋은 움직임을 조금 기대해 볼 만은 하거든요. 근데 워낙 시총이 높은 애가 신규 상장을 하다 보니까 조금 걱정도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근데 제가 이 관련된 다른 영상을 봤는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전문가들이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더 주시를 하되 살펴보고 투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NF 가이드, 금융 데이터 서비스를 쉽게 말해서 우리 투자자들한테 NF 가이드에서 이 NF 가이드에서 서비스하는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은 어떤 투자 종목들이 뭐 좋은지 뭐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아무튼 금융 관련된 정보를 캐고 그걸 가지고 결과를 내는데 필요한 데이터 같은 것들을 뭐 정리해주고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를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2020년도 3분기까지 29억 정도의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고 한 40억 정도 한다고 봤을 때 PR이 약 19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되는 PR을 기록할 수 있는 회사라고 보고요. 현재 최대 주주 물량이 27%, 2대 주주가 23%인데, 2대 주주는 약간 그 누구 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좀 있어가지고 약간 신뢰가 조금 덜 가는 건 있습니다. 보호예수 물량은 60%가 보호예수로 묶일 거라서 뭐 나쁘지는 않은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신영증권과 삼성증권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이 5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츠주 제외, 스펙주 제외, 상상이한 요 스펙주도 제외를 하고 나면은 실제로 프렌스티지 바이오파마 그리고 FN 가이드 요 두 종목이 서로 청약일이 겹친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그리고 뭐 다 포함을 하자면 이 5종목이 서로 다 청약 일정이 겹칩니다.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12월 11일까지 청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5종목 뭘 들어가시든지 간에 요 밑에 있는 종목들은 청약하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요. 알체라도 이제 15일 날 환불이 되죠. 그래서 NH 스펙 18호랑 청약 일정이 겹칩니다. NH투자증권에서 주관하는 이 스펙주는 시총 92억짜리 스펙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체라는 최대 주주 40% 그리고 보호예수 물량이 63%로 묶이게 되고요. 시총이 1337억으로 나름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업종은 AI 그리고 AI로 인공지능으로 그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서 그 데이터를 뭐 찾는다든지 사람을 찾는다든지 뭐 그런 게 가능하게끔 하는 서비스를 현재 개발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는 있어요. 관련된 내용을 훑어만 보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라서 좀 더 다른 개념일 수도 있다라는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관사는 신영증권, NH투자증권에서 주관을 합니다. 현재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래도 올해는 조금 적자폭을 줄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요거를 보시면은 12월 14일에서 15일 날 청약 진행하는 종목이 총 5종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2종목은 스펙주라서 제외를 한다고 치더라도 MBT, 지노맨 컴퍼니, 프리시전 바이오 같은 요 3종목은 청약일이 완전 겹치기 때문에 이 중에 한 종목을 들어가면 다른 종목은 청약하기가 힘들고요.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는 시드가 한정적인 사람들에 한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시드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은 뭐 다 들어가셔도 되겠죠.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석경 AT라고 있습니다. 석경 AT도 15일에서 16일까지 청약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위에 그 종목들하고 중복이 되는데 딱 하나 프리시전 바이오가 요날 청약을 하고 그 다음날 바로 환불을 해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프리시전 바이오만 청약을 해도 석경 AT의 청약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약간의 특이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MBT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 42% 보호예수 물량 61%고요. 작년 대비 올해 한 2배 정도 성장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네요.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그래서 14억이 단기 순이익이 된다고 치면은 PER 100입니다. 그렇다고요. 자, 그리고 MBT가 하고 있는 서비스들은 어떠한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이제 결과물을 가공을 해내죠. 그리고 그 결과물을 이제 특정 회사들 같은데 이렇게 판매를 하는 조금 그런 업체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고요. 미래세대우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노맨 컴퍼니는 면역 항암제 마이크로바이옴. 와, 이거 테마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하면은 고바이오랩이 있죠. 그래가지고 조금 가지고 있는 재료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가총액이 5,278억이에요. 공모가 밴드 최상단 기준으로. 그래서 조금 재료는 좋은데 무겁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작년에 큰 적자를 기록했다가 올해 소액이지만 흑자를 기록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기까지예요. 최대 주주는 27%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보호예수 물량은 59%가 보호예수로 묶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주관을 하고 요 시총이 조금 무겁기는 하지만 그래도 약간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유안타 파로 스펙은 유안타 증권에서 주관하는 130억짜리 시총의 스펙주다.
그리고 프리시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의료용 기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주관을 하고 시총은 1,405억으로 뭐 그냥 나쁘지 않다, 준수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최대 주주 물량하고 보호회수 물량은 이제 큰 비중은 안 들어가고요. 단기 순이익은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 상태인데 올해 적자 폭이 좀 많이 커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밸런스 95 스펙 같은 경우에는 대신증권에서 주관하는 84억짜리 스펙 줍니다. 석경 AT는 기초 화학 물질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요즘에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그리고 바이오 쪽도 결국은 화학하고는 조금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화학 쪽도 괜찮은 테마라고 보고요. 시총이 546억으로 다른 최근에 공모 금액이 막 600억 이런 애들도 많은데 석경 AT는 시총이 546억입니다. 이 기초 화학 물질을 제조하는 업체라는 테마에서는 그래도 나름 괜찮은 시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단기 순이익이 굉장히 낮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보호예수 물량이 굉장히 낮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주관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이더 플래닛 유안타 7호 스펙주 아까 전에 8호가 나왔는데 나중에 올라오는 애가 7호네요. 그리고 와이더 플래닛은 12월 16일에서 17일 날 청약을 진행하고 21일 날 환불이 됩니다. 유안타 증권하고 겹치지만 유안타 스펙주하고 겹치지만 말 그대로 스펙주라서 크게 뭐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와이더 플래닛은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해주는 업체고요. 시가총액이 약 1,000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하는 업체들은 조금 적자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 걱정되는 거는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강하게 와닿는 재료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와야지 조금 믿고 투자라도 실적이 꾸준하게 유지를 해줘야지 투자라도 하겠는데 마이너스가 찍히니까 약간 걱정이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국투자증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예수 물량도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불안한 종목이 아닌가 싶고 자 유안타 7호 스펙은 유안타 증권에서 주관하는 110억짜리 스펙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12월 달 12월 일부 12월 18일까지 현재 발표되는 IPO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일정하고 비교를 해봤고요. 11월 달에는 제가 이거를 하고 나서 와 정말 들어갈 애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12월 달은 살짝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네요. 크게 매력이 끌리는 그런 애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 그래서 12월 18일 이후에 발표되는 종목들에 조금 기대를 가져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12월 달 청약 계획을 세우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